하이데거 철학 일부. 바쁘게 살아온 인생의 후반부에 몰아치는 허무함. 바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없을까?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삶이 정말 당신의 삶이었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늘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일도 해야 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지 않아졌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으니 뒷바라지할 일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왜일까요? 바쁠 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거지?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지 않아지니까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인생에 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그땐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인생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나는 뭘 했지?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뭐였나 싶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해서 한 건가. 하루하루는 분명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하지만 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이 느낌을 하이데거는 이미 오래전에 정확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존재.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 현존재라는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현은 지금입니다. 조는 있다는 뜻입니다. 재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 이것이 현존재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여기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남의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늘 현존재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남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주 세인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세인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인은
조금 다릅니다. 세인이란 이런 삶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라면 이래야 한다. 가장은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것은 세인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미루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지내야 한다. 이것도 세인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이가 나대면 안 돼. 나이 들면 뒤로 물러나야지.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뤘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기준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 기준은 사라집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면 되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남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의 나로 살지 않는 삶. 진짜 나로 살지 않는 삶. 하이데거는 바쁨을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후회, 공허,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바쁘면 이런 생각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데거는 이것을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바쁨이라는 핑계로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할 일이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이 다 크고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가 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쁠 수가 없습니다. 바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세,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방학 때도 연수를 다녔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수업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봅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고 사는 거지?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는 뭐지?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됐지? 나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안정적이니까 선택한 걸까?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산 걸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해서 산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산 거지?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없어요. 교사로서의 나는 있었는데 진짜 나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데거는 공허함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허함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놓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함은 삶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삶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무슨 뜻일까요? 바쁠 때는 진짜 삶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들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지 않아지면 들립니다. 진짜 삶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는 뭘 하고 싶었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었니? 너는 어떤 사람이고 싶었니? 이런 질문들이 들립니다. 이것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공허함은 자각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짜 내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이 불편합니다. 이 깨달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공허함을 느껴야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본래적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세인으로 살다가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 남의 기준으로 살다가 내 기준을 찾는 과정.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하루는 누구의 기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놓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놓으면 불안해서입니까? 그 일을 놓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용히 있을 때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후회입니까? 불안입니까? 공허함입니까? 아니면 평안함입니까? 그 생각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5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도 살아야지 라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버텨야지 라는 느낌입니까? 하루를 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에 당장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들은 답을 찾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생각하라고 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답을 찾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삶은 정답이 아니라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쁘게 살았다는 건 당신이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건 당신이 책임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건 이제야 자기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쁨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었다는 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경주가 아니니까요.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걷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천천히 답을 찾아가세요. 평생 남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됩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삶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삶입니다. 바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산 게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볼 때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었나? 이 질문을 던질 때라는 겁니다. 세인으로 사는 삶이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만 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해.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이 기준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바쁘니까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쁘지 않아지면 느껴집니다. 나는 어디 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71세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애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에는 또 밥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숙제하는 걸 봐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또 챙겼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작은아들도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딸도 시집가서 나갔습니다. 집에 남편하고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밥을 해도 둘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설거지도 금방 끝납니다. 빨래도 금방 끝납니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전에 다 끝납니다. 오후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사는 거지?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짧은 통화가 끝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일은 잘 돼? 애들은 잘 크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뭐가 재미있지? 나는 뭘 좋아하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평생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평생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없어요.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는 있었는데 진짜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데거가 말한 세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인으로 살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잘못돼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대가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의 나로 존재하지 않는 것, 진짜 나로 살지 않는 것, 반대는 본래적 실존입니다. 본래의 나로 존재하는 것, 진짜 나로 사는 것.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살라는 것, 진짜 나로 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본래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각해야 한다고. 나는 지금 세인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자각이 첫 단계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자각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각하고 나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인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적으로 살려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인으로 살아갑니다. 편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요. 본래적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선택에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했는가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했는가입니다. 이것이 본래적 삶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신경 쓰는 것도 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내 선택인가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는 이래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이것은 세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것은 본래적 선택입니다. 행동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세인으로 하면 공허합니다. 본래적으로 하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선택이니까요. 지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들 중에서 진짜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그 일들 중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정직하게 세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만약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가능성의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본래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닙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셔보세요. 좋아하는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이런 것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아, 이게 내 삶이구나.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두 가지, 모레는 세 가지.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바쁘게 살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디 있었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던질 때입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본래적으로 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더 또렷해지는지 하이데거의 가장 깊은 철학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질문들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본래적으로 살고 있는가?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